좋아요, 구독. 총 10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2화까지 봤습니다. 2화까지 나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화, 2화가 나왔습니다.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13년에 연재했던 강풀의 웹툰 마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강풀 작품은 웬만하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마녀를 못 봤어요. 그래서 마녀에 대한 그 원작 이야기를 잘 몰라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널 A에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주인공 이동진, 박진영 씨입니다. 네, 그 박진영이 아니에요. 갓세븐의 박진영입니다. 자, 박진영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림새만 얼핏 봐도 그 사람의 나이, 취향, 소득 수준 같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저 사람에게 먼지가 붙어 있다. 저 사람 집에는 무슨 먼지가 뭐 많은 집일 거야. 뭐 월세 얼마 정도에 살고 있겠지. 구두에 묻어 있는 뭐 개털. 그러면 얘는 개를 기르고 있구나. 뭐 이런 뭐 영국판 셜록처럼 이렇게 막 추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거기서 과거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미정, 노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노정희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박진영은 노정희를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자, 고등학교 시절 이상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 사건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로 노정희 때문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이 노정희를 좋아하는 남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마녀라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야. 얘한테 고백하거나 얘한테 좀 잘해줄 때마다 그 남자들이 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사망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소문이 계속 났던 거고, 그 소문에 견디지 못했던 이 노정희는 그 동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박진영은 인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인사 한번 못 해보고 여자가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된 거야. 지금 현실에서. 과연 노정희는 마녀인 것일까? 과연 마녀의 꼬리표를 박진영이 떼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마녀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김태균 감독이고요. 닥터 K, 세이에스 조감독을 거쳐서요. 봄눈, 암수살인을 연출을 맡았던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각본은요. 조효진이라는 각본가인데 세상 잘 사는 지은씨 2 그리고 오늘도 지송합니다. 드라마를 쓰신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카시오페아 이게 아마 안성기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인 것 같은데 그리고 파일럿 작년에 굉장히 흥행을 했던 그 파일럿의 각본을 맡았던 그분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요 박진영 각세본이죠. 그리고 노정희 그리고 임재혁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자, 러닝타임은 1화 61분, 2화 62분 해서 평균 61분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1화 진영의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추측할 수 있고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능력들이 나와요. 그리고 과거에 진영이 바라본 노정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 그리고 2화에서는요. 노정희 시점에서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일단 2화까지만 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드라마 마녀는 한 소녀를 둘러싼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어릴 적부터 노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남성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선 마녀라고 불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건 현장에는 항상 노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정희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계속 이제 다치게 되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그 소문은 가장 친했던 여자친구에게서도 입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질투인지 아니면 진짜 두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넘어서 동네 깊숙이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런 미스테리예요. 주인공 박진영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노정희를 계기로
사마 예고에 보면은 확률과 통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정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1화 처음에 보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직업이자 취미라고 하는데, 결국 이 미스테리를 풀어내는 과정을 담아낸 것이 드라마 마녀 되겠습니다. 과연 풀 수 있을까? 풀지 못하는 걸까? 자, 형체가 없는 아군과 그 실체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이야기가 흥미를 주고 있죠. 마치 귀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강풀인한 작가는 풀어냈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낙인입니다. 낙인. 이 드라마를 처음 보면서 맨 처음 느낀 건 낙인이라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을 그럴싸하게 이어붙여서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내용으로 보였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노정희가 그냥 이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남학생을 홀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목도 마녀, 마에서 한 끗만 지으면 미녀가 되니까 아예 관계없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미녀하고 마녀하고 조합해서 만든 어떤 미스테리인 거죠. 어쨌든 박진영이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사람을 낙인 찍나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뭐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김세론이라는 배우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회가 최근에 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낙인을 찍고 그 낙인에 대해서 막 사람을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언급을 했던 거였어요. 뭐였냐, 바로 지수에 대한 발연기 논란.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연기를 못할 수는 있어. 그리고 연기를 못했다고 얘기해도 돼. 해도 되는데 발연기자다 라고 낙인을 찍진 말자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는 뭐라고 달렸냐, 연기를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수가 연기를 못하면 연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도 돼. 하지만 낙인 찍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전 이게 바로 마녀에 대해서 이 낙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제발 낙인 찍지 말자.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맨스. 이 드라마 끝에는 결국 로맨스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여자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든 마녀가 거짓임을 증명하려는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애절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으면 죽는 아군을 갖고 있는 여자와 그것을 밝히는 남자, 이 절절한, 이 애절한 그런 사랑을 나중에는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멜로로 끝날 가능성이, 로맨스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자, 모두 정리해보면은 미녀와 마녀의 한 끗 차이, 그리고 아군과 빅데이터, 상대방이 죽는 것과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대비를 그린 작품이라 좀 기대가 됩니다.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냈을까? 강풀, 원작은 어떻게 해결해냈을까? 그리고 이번 각본가는 어떻게 또 마무리 지었을까? 상당히 궁금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제가 이제 무드가 많이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백야행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2001년에 출간한 소설이죠. 일본 드라마도 있고요, 일본 영화도 있고요, 한국 영화도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일본 드라마가 제일 좋은데 보기가 힘드니 한국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주연 영화가 있죠. 자, 내용은 소녀를 성추행했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소년과 어머니를 죽인 소녀의 어두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둘러싼 죽음의 미스테리와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나선 남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요.
마냥 밝은 작품과 거리가 멀다는 지점에서 무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녀도 웃음기 하나 없어요. 백야행도 웃음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자, 마녀라는 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저는요, 2화까지 본 소감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풀다운 발상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비되는 지점들이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녀와 미녀, 운과 데이터, 죽는 것과 살리려는 것, 굉장히 대비되는 이 지점이 잘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분명 흥미로운 지점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2화까지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작품이라고 보였어요. 흥미로웠으나 아직까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매우 내용은 흥미로우나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섞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더 크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나중에 또 드라마라는 건 또 뒤에 후반부에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루즈합니다. 일단 1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드라마 전개가 너무 루즈해요. 그러니까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는 박진영, 노정희, 이 주인공 2명뿐이거든요. 다른 드라마들도 대체로 3인에서 4인 정도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나가는 역이라서 두 사람이 온전히 이끌어 가야 되는데 1시간을 꽉꽉 채우기에는 빈 공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대사도 많이 없어요. 혼자 독백을 하거나 나레이션이 있을 뿐 대사로 처리하는 구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신들이 자리를 잡았고 아직 몰입하지 못한 1화에서는 늘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건이 좀 조용조용해요. 박진영의 일상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플래시백,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는 거죠. 학원 로맨스 같은 잔잔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노정희를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고 사망, 또 노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망. 그런데 이 장면들도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들이 되게 소소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에요. 종합해보자면 주요 등장인물이 남녀 주인공이 다고 대사도 적고 이야기가 소품적인 작품인데 박진영 이야기만 가지고 1화 60분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분을 채우기가 힘든 거지. 아무래도 TV 드라마 특성상 편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꽤 많이 늘리고 끌어갔을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넷플릭스나 OTT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완벽하게 편집을 해내서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48분, 51분, 63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건 TV 드라마 60분 편성이 딱 돼 있잖아. 그럼 이 60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짧아지고 어떤 부분은 길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랬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화에서는 진영의 이야기만 딱 풀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껴와서 만약에 풀어냈으면은 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영의 이야기만 1시간 동안 그 분량이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정도로 늘리다 보니까 좀 루즈하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우정 출연이 또 있어요. 자, 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우정 출연이 있었습니다. 1화에서는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중증 외상센터로 주지훈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귀신경찰에 나왔던 윤박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지 않나. 2화에서는 트리거의 주종혁 씨가 또 나와서 첫사랑 역할을 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정 출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화만 나온 상황이라서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팅은 잘 돼 있으니까 편성 시간을 맞춰야겠지만 잘 맞춰서 재밌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볼만합니다.